2016년 가을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이 시작됐을 때 저는 여러 방송에 그 패널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되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받을 때는 여러 종편의 패널로 나가는 한편 TV조선의 저녁 프로그램을 제가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방송을 제가 이렇게 시점을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요즘은 뭐 SNS에서 그 방송들을 다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저는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좌파 패널들이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일제히 주장할 그때 헌정 중단 사태는 어떤 경우에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논지로 강력하게 제가 반대했습니다. 여러 수백 번 출연해서 제가 토론한 것이니까 여러분들 어느 영상이든 한두 개만 확인하시면 될 겁니다.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은 그 헌법을 중단하는 사태로 연결될 수 있다. 절대 헌정 중단 사태는 안 된다. 대통령 탄핵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자발적 결단에 의한 자진 하야와 질서 있는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 제가 일관되게 견제했던 입장은 그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입장을 방송에서 떠들어댄 것으로 그치지 않고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대통령을 모시고 있던 청와대 주요 참모들한테도 지속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밀려서 탄핵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헌정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결단하고 그리고 질서 있는 태각을 통해서 다시 반격해야 된다. 그건 일종의 역사의 기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팩트를 좀 정확하게 알고 저를 무슨 의도로 그렇게 공격하려고 댓글을 다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공격 얼마든지 좋습니다. 제가 이 방송생활 40년 동안 좌파로부터 공격당하지 않은 날이 단 하루도 없었으니까 여러분들 공격 좋아요. 근데 공격하려 그러면 좀 최소한 제가 언제 어디서 뭘 했는지 무슨 얘기를 했는지 다 방송에 남아 있으니까 좀 팩트 확인을 하고 그리고 뭘 공격을 하든 비판을 하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좀 부탁드릴게요. 좌파 여러분. 그리고 아까 우리 이성우 변호사와 대담하면서 문재인의 사법 처리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의 고민이 깊을 거다. 이제 그런 해설이 있었는데 그 대목에서 아마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이 윤석열 대통령 문재인도 사법 처리 못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실망과 또 때로는 비난, 비판 이런 댓글들을 올리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지지율 40%대를 간신히 회복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직 대통령 사법 처리는 강력한 힘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다시 5년 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감옥에 갔을 때를 생각을 한번 해보죠. 그때 문재인 좌파 세력은 가짜 뉴스, 거짓말,
허위 정보, 선전선동,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문재인 지지율을 70%, 80%로 끌어올리고 탄핵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국민 여론을 80% 가까이 기록해내는 여론조사들을 해댔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문재인이가 박근혜 대통령을 사법 처리하고 감옥에 보낸 거예요. 그 힘이 없었으면, 다시 말씀드리죠. 우리가 그 상황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을 40% 이상 지지하는 그런 여론 또는 여론조사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면 박근혜 대통령 감옥에까지는 보내지 않고 우리가 버틸 수 있었을 거예요. 결국 이것은 힘의 문제입니다. 법의 문제가 아니라 힘의 문제예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60%, 70%가 나오고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했던 그 지지율을 기록해내고 문재인이 감옥 보내야 된다는 여론을 80% 가까이 만들어내면 윤석열 대통령이 왜 문재인이를 사법 처리 안 하겠습니까? 힘의 문제라고요. 이걸 윤석열 대통령한테 전부 다 책임을 돌려서는 사태의 본질을 우리가 놓치게 됩니다. 이게 우리 문제이기도 해요. 문재인이가 저렇게 수많은 범죄를 저질렀는데, 저런 폐륜적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아직 사법 처리를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 자유파가 아직도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왜 스스로 돌아보지를 못합니까? 정말로 억울하게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을 갔는데 그때 우리 힘이 너무 약해서 감옥에 가는 걸 막아내지 못했다고 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지를 않습니까? 정치는 어떤 경우에도 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 힘에 의해서 법이라고 하는 게 작동되는 거예요. 아까 어떤 분이 그럼 고 박사도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주장했군요. 뭐 이렇게 놀라던데, 주장했어요. 왜? 당시 집권당의 당론이 그랬습니다. 당시 집권당 자유한국당의 당론이 탄핵 절대 안 돼. 탄핵 절대 안 돼. 거국 중립 내각을 구성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자발적 하야를 통해서 질서 있게 정권 교체로 가자. 그래야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다. 이게 당시의 당론이었어요.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힘이 없으면 모든 걸 잃는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열심히 하고 뭐 지지율이 40까지 올라가고 45를 치고 곧 50까지 올라가고, 이게 힘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게 힘이에요. 이 힘을 잃어버리면 윤석열 대통령인들 별 수 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이상으로 처참하게 끌려 내려와서 감옥 갈 수 있습니다. 힘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 거예요. 그 힘을 대통령한테만 다 책임 떠안기고 핑계대지 말자는 거예요. 그 힘의 원천이 바로 여러분과 저 아닙니까? 5년 전에 우리가 힘이 없어서 정권을 뺏기고 우리 대통령을 잃고 우리 대통령이 감옥에 가도록 됐다. 우리가 힘이 없어서 그렇게 됐다. 우리가 전략이 없고 우리가 힘이 없어서 그렇게 됐다. 왜 이런 반성을 정말 처절하게 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그나마 노동개혁을 하겠다, 민노총을 해체하겠다 하는 것은 그나마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도 지지율 40%를 어렵게 극복을 해서 그 정도 진전할 만한 힘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들의 역할이 가장 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모든 정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치의 본질은 힘입니다. 힘이 없으면 겉으로 아무리 화려한 허장성세가 있고 아무리 우리가 정권을 잡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마음대로 칼을 휘두를 수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힘이 없으면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다 죽는 겁니다. 그런데 그 힘이 어디서 오느냐? 바로 여러분들의 손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분열돼서 우리 스스로 자해했기 때문에
우리가 분열해서 우리 스스로 자해했기 때문에 자멸한 것 아닙니까? 그 정치의 본질을 절대 놓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